드디어 좀 뭔가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어제 이제 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모시기를. 맞습니다. 네. 뭐를 예. 좀 저희가 제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법안 초안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핵심은 SEC랑 CFTC 관할권을 구분해주고 세부 감독체계 만들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지가 SEC와 CFTC 관할을 구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증권성이겠죠. 그래서 법안 초안에 보면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이제 뭐 복잡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트워크 토큰이라 함은 결국 우리 예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일정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디지털 상품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 일정 요건이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하위 테스트 그대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블록체인 특유의 어떤 특성들, 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가 됐느냐, 특정 주체의 지배력이 약화가 됐느냐, 뭐 요런 거를 좀 블록체인 특유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충족이 되면 네트워크 토큰이다, 디지털 상품이다, 요런 식으로 간다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법안이 특히나 이제 스테이킹이라던가 디파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너무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스테이킹이랑 디파이 쪽입니다. 기존에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 때 스테이킹은 무조건 뭐 이자 수익이다. 그래서 증권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실제로 초안 안에 뭐 셀프 스테이킹이라거나 뭐 위임형 스테이킹이라거나 뭐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거나 이런 거를 조금 세분화하고 만약에 이런 스테이킹 활동이 정말 순수한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우리 뭐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POS 기반이라거나 DPoS 기반은 스테이킹이 포함된 합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운용 재량이라고 초안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용 재량이라는 거는 뭐 수익률을 약속한다거나 뭐 스테이킹 하시면 뭐 몇 프로대의 뭐 스테이킹 리워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X에서 뭐 홍보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게 증권성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운용 재량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고 또 순수한 네트워크 운영 활동에 해당이 된다. 그럼 그것도 이제 증권성에서 조금 배제가 된다라는 거고 말씀 주셨던 디파이 쪽에 대해서는 이제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똑같습니다. 결국에 뭐 이제 규칙으로만 운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규칙이라 하면 결국에는 중앙화된 어떤 커먼 컨트롤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뭐 공동의 지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결국엔 이제 중앙화된 주체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송금업이나 어떤 중개업 이슈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물어보신 영향에 대한 거는 이제 제도권 규율 안에서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제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쪽에서도 조금 더 법적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규제 같은 거 나오면 특히나 디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갑자기 막 악재가 온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자유함을 좀 얻는 네, 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저희는 항상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만 얼른 그랬나 해줘 봐요. 규제 약간 아 이런. 그래요? 네. 차라리 빨리 해.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게. 약간 이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약간 설명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쳐맞기만 하는 건 없어요. 아 맞으면 네. 그 일원으로 우리 이제 뭐 신고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예. 과거에 좀 약간 이렇게 험하게 살던 시대에는 뭐 신입생 들어오면 두드러 맞죠. 패고 저도 했죠. 신고식하고 예. 그게 이제 그 집단의 결속을 공고하게 다지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도 네. 끌어안기 위해서 사실은 때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이 끌어안기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크립토계에서는 항상 규제를 너무 좋아해요. 환영했다. 네, 아, 또 그 새로운 내용이네요. 저는 몰랐어요. 전 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오해가 많던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그렇군요. 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그 예.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예전에는 무조건 규제가 하나도 없이
뭔가 암묵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영역, 뭐 이런 약간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플러스 바이든 행정부 때도 보시면 보통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사후 규제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은 남아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안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좀 대표님 말씀과 약간은 좀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수익 보면은 세금 내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네. 유예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을 걷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걷게 돼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그러면은 예.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계속 유예가 되어 왔던 배경에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는 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있지만, 같아요. 예, 네. 과거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냥 세금 우리가 안 받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네. 뭐 얘기가 약간 빠졌습니다만, 클래리티 법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조항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 맞습니다. 부분이 그냥 마지막에는 수정 없이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면 좀 어떻게 뭐가 바뀌게 될지,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구조 법안에서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민감하게 봤던 이슈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이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말씀처럼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왜 이걸 중요하게 봤느냐? 결국에는 스테이블 관련 사업자의 사업 모델 때문이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여러 사업자에서 국채 운용 수익을 뭔가 리워드라거나 보상 프로그램으로 줘왔는데, 지급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제한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초안에서 보면 이거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은행 예금 쪽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결제용은 철저하게 거래나 정산이나 상거래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게 제도권 편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뭐 가끔 말씀 나눴던 수익형, 네. 뭐 예컨대 국채나 MMF를 토큰화해서 수익을 주는 토큰도 있지만, 또 대표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수익형, 그러니까 온체인 수익형, 네네. 이런 구조도 있는데 이걸 막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오히려 산업이 뭔가 더 역할이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네. 추구하는 곳들은 약간 쿠션을 줘서 수익형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지금 이제 서클도 그런 형식으로 USYC라고 하는 네, 수익형 맞습니다. 상품을 네, 완전 적절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운영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이제 스왑을 해줍니다. 그걸 USDC하고. 네, 네. 물론 이제 투자자가 모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긴 해요. 좀 돈이 많은 투자자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요거들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은행이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이자를 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 우리 은행에 이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 코인 쪽으로. 그러면 이 예금 가지고 사실 대출도 해주고 신용 창출도 하는 거고 돈이 돌아가는 건데, 이런 어떤 금융의 순기능이 조금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 일견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봤거든요. 그 얘기가.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업에 진출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막혔으니까 클래리티 법안 내용을 믿고서 그냥 하던 걸 쭉 하게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두 부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법안의 뭔가 취지 자체가 네. 뭐 디지털 자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도 만들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은행 쪽에서 이제 우려를 제기해 왔던 예금 쪽의 어떤 임팩트도 사실 보호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해 주려는 이제 취지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좀 제한한 건데, 그러면은 은행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지니어스법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미국이 좀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좀 암묵적으로 좀 이제 금지해 왔다면 지니어스법에서 발행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줬으니 은행 쪽에서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예금 인출을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예금 인출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분석 결과 가지고 말씀 나눴듯이 예금 인출에 대한 임팩트가 사실 그걸 제한을 안 한다고 해서 네. 과연 물론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예금 인출에 임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제로 그 보고서에서도 거의 영향 없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약간 또 저도 얘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아무튼 은행이든 금융권에서의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이번에 이런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게 통과가 만약에 되면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산업 진출이라거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거나 미국 내에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거 한 네. 가지만 추가로 그 법안이 어쨌든 통과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네. 내용으로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은행이 디지털 자산 쪽을 해라, 네.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행이든 하여튼 기존 금융사가 그러면은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서 결제용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시킨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은행의 메리트를 줬다라는 식으로 읽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어디가 수혜를 보는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도권 인프라 사업자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컴플라이언스라거나 커스터디 여력이 강한 회사들 뭐 예컨대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코인베이스라거나 비트고라거나 서클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섹터별로는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만약에 정말 미국 달러 기반 거래라거나 뭐 정산이라거나 이런 쪽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온체인 기반 뭐 상거래 같은 거 요새 지금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활용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섹터도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 확립과 더불어서 조금 섹터적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크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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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팀장님이 보실 때 이 미 행정부하고 의회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 이 법안이 정말 최종 발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그 시점은 네. 어느 정도인지 좀 네. 말씀 나눠주세요. 일단은 이제 향후에 뭐가 남았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크업은 통과가 됐고 이제 추후 일정이 상원의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되는 부분들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60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상원 내에 어떤 공화당으로만은 안 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카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디파이 조항 같은 거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흥미롭다고 느낀 게 사실 암묵적으로 이제 트럼프 일가와 디지털 자산 간의 어떤 관계성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카드가 어떤 공직자들의 이행 상충 조항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협상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거 통과한 다음에는 뭐냐? 이제 농원위원회와의 어떤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구조 법안이 취지가 SEC와 CFTC 관할을 이제 구분하는 건데 CFTC 관할은 농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위원회가 따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요거와의 추가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하원과의 재조정. 왜냐하면 하원에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 법안과의 내용이 많이 다를 경우 재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뭐 지니어스법도 작년 7월에 통과된 다음에 시행까지 조금 시간이 아직 한 걸리고 1년 반 있듯이 정도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백악관이 세팅한 대로 7월 4일에 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법안 시행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2027년 초 빨라야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왜냐하면 듭니다. 이제 지니어스 액트보다는 좀 빠를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는 네, 게 네. 지금 규제 네. 기관들이 다 한 발 앞서서 막 네. 자기들끼리 MOU 맺고 가이드라인 뭐 다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6개월 정도는
필요할 맞습니다. 것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도 서명을 7월 4일 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그날이 이제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미국에. 저는 네, 몰랐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하자는 게 이제 아. 취지였어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해보자.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장애물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네. 다른 얘기를 또 조금 해봐야 되는데 오신 김에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24시간 거래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24시간에 꽂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제일 꽂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24시간. 그 뒤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24시간을 네, 하는지가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데 네. 24시간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약간 이런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할 법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깨어 계신데 네. 예, 계속 깨어 계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24시간 거래를 네. 하게 되면. 근데 이제 24시간 거래의 핵심이 사실 이제 토큰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식 토큰화를 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할지 뭐 어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파트너가 지금 이제 누가 될 거냐. 일단 세큐리타이즈가 얘기가 됐고 그거랑 같이 또 이제 DTCC 이제 주식 거래하고 뭐 이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매조지 지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결제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번에 체인링크하고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 이제 담보관리 시스템을 런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월가 인프라가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톱니가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미래의 월가 금융 인프라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한번 엄청 대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월가 인프라가 이 온체인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DTCC 같은 경우는 대표님 말씀대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 말씀 주신 담보금 운영이라거나 결제 처리를 해주는 굉장히 큰 기관이고 작년 기준만 해도 뭐 연간 4경 달러를 이제 주식 거래를 이제 처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요한 게 담보 이동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기존에 우리가 담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담보라는 게 사실은 뭔가 24시간 거래라거나 조금 약간 유연성 있는 거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약간은 담보가 기관이나 나라나 뭐 시간대별로 약간은 조금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담보가 약간 묶여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DTCC에서 하려는 거는 앱체인이란 걸 통해서 토큰화를 하겠다. 그래서 토큰화를 해서 가격 산정이라거나 담보금 계산이라거나 뭐 운영이라거나 뭐 결제 처리까지 요것까지를 다 이제 자동화하는 흐름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기관인 DTCC가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는 향후 뭐 다른 이따 나오겠지 뭐 채권이나 이런 결제 쪽이랑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단에서의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점점 금융시장 인프라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운영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흐름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다른 자산들도 뭐 실시간으로 온체인에서 활용되고 막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운영 시장을 이제 블록체인을 얹혀서 이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결제라고 네. 하는 부분이 우리는 사실 편의점에서 물 사고 뭐 카드로 결제 그렇죠. 뭐 이것도 결제긴 한데 그런 결제밖에 안 하죠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DTCC에서 하는 결제가 어떤 류의 결제인지를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파고 들어가면 되게 길어서 근데 이게 DTCC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시기로 작년에 4경원을 결제를 했다. 차경 달러. 4경 달러. 그만큼 많은 유동성을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주식들만 결제했는데 사실 온체인에 올라가면 국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주식을 온체인화해서 네. 그것도 DTCC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DTCC라고 하는 플랫폼에 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측면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코인 관련해서는 또 체인링크가 또 얽혀 있어가지고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24시간 뭐 자산 결제 내지는 뭐 미국채나 MMF 같은 거 토크나 결제 요런 게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게 DTCC가 원래는 3년 파일럿으로 이제 내놨었는데 이게 네. 지금 뭔가 계획 발표하는 것만 봐도 별도의 토크나 서비스를 7월 내에 시범 운영하고 연내에 10월 뭐 풀리 출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올해 안에 유의미한 시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 다만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미국 바깥,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아닌 분들이 이거를 체감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걸 과연 어디까지 열 거냐. 뭐 약간 열애지만 나스닥이나 NISE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러셀 ETF라거나 뭐 이런 ETF 그리고 뭐 ETF에 편입된 일부 주식들부터 연다고 했었고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외 투자자들에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토크나 시장이 이렇게 미국 주도로 열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DTCC 주도의 어떤 노력들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뭔가 공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본다면 추후에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열릴 부분들 뭐 어떤 종목을 점점 이제 확대되면서 열릴 것이냐를 봤을 때는 3년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이내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실제 우리 생활로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또 이제 네. 엔트로픽 관련한 뉴스가 재밌는 게 하나가 났던데 네. 엔트로픽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그 기업이고 네. 어떻게 저기 주식 한 주 좀 갖고 있을 수 없나 약간 이런 거가 사실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올해 IPO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엔트로픽 주식 중에 그러니까 일부를 비상장 상태인데 토큰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이제 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엔트로픽에서 우리 승인 안 받은 주식 토큰화 무효다 이렇게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런 게 이게 저는 좀 재밌던데 이게 맞아요. 이전에 네. 없었던 사실 법적 다툼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토크나 주식이라거나 토크나 비상장 주식이 커지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이슈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엔트로픽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뭔가 스페이스X라거나 이런 거를 토큰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파생형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인데 사실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의 어떤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형 토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시장 자체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 SEC에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단순 가격 추종형 파생형 토큰이냐 아니면 정말 뭐 엔트로픽 같은 발행사 승인 하에 토큰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정말 주주권리 행사나 주주권리에 대한 뭐 보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주권리까지 행사가 가능한 토큰인지 요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번 사례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 위에서 자기네 승인 없이 예컨대 SPV 같은 걸 통해서 지분을 이전한다거나 네. 요거를 토큰화한 경우는 우리가 인정한 오너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주 명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큰화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토큰화 보유자에 대해서 주주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해줄 거냐, 요게 굉장히 시장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핫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예. 미국 변호사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맞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아유, 네.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근데 이게 모든 네.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그 이후에 상세한 부분들을 이제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에 조금 더 정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까 과세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네. 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단 과세를 하고 시작하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뭐 한국은 과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청원도 하고 하시지만은 다른 뭐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일단
무언가 하나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아.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면 합니다. 이 엔트로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엔트로픽 음.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네. 미국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로비도 굉장히 가능하고 아, 법을 이제 고치면 되는 거니까. 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자유도가 조금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아예 뭐 꼭 이걸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무시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기대 안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사전에 예, 얘기 전혀 안 맞아요. 했거든요. 네. 깜짝 근데 질문. 너무 진지하게 답변해 진짜 주셨습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진지충이에요. 근데 요 이제 아까 파생 주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권리는 없는데 가격만 추종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주식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플랫폼이 꽤 많죠.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합법 불법을 네, 떠나서 한국에서도 이게 찾으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래하시다가 돈 날린 분들의 피해담도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시장이 좀 커질 것 같고 이미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X나 뭐 엔트로픽 같은 네. 주식은 뭐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제가 될까요, 이게? 일단은 향후에는 이런 SEC도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공시 체계라거나 말씀 주셨던 규제 쪽에서 좀 구분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주식형 토큰이라 함은 뭐 이거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주식형 토큰이라 함은 뭐 발행사 승인 하에 뭐 발행사 승인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행사 승인 하에 뭐 이러이러한 토큰만 뭐 주주 명부나 뭐 오너십으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뭐 단순 가격 추종이라거나 뭐 SPV 통한 뭐 지분 이전이 뭔가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정말 가격 추정형 토큰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플랫폼 단으로 가면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어떤 공시 체계에 대한 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지금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잖아요. 뭐 후순위주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의결권에 관심 없거든요. 이게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의결권 참여하는 거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네. 주식이 있다 없다, 실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증서가 있다 없다가 네. 중요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파생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권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는 이 어떤 이 굉장히 트렌디한 이 주식의 그냥 가격 변동, 다이나믹을 그냥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발명품이 나오지 않을까.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런 네.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왜냐면 너무 돈이 돼요. 그래서 다들 하고 싶어요, 사실. 네, 뭐 이런 말 사업, 한다 이 해도. 플랫폼을 만드는 게 너무 네. 돈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기가 제일 쉬운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얘기를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조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도 뭐 법안을 내겠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좀 정력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수주 안에 좀 큰 발표가 있고 뭐 금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고 요게 조금 지금 시장에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사실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이미 작년부터 약간 뭐 발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뭔가 뭐 약간 관계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략 준비금으로 편입하겠다 이건 되게 좋은데 이걸 사실은 재무제표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유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사실 뭐 매입에 대한 부분은 뭐 범죄 이런 걸로 압수한 비트코인은 무조건 이제 전략준비금으로 간다는 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재무부 입장이 아직 뒤집힌 건 아니거든요. 재무부 입장은 뭐냐면 뭔가 공개시장 매입은 아직은 고려 안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뒤집히지 않았는데 사실은 매입에 대한 부분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 승인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유할 거고 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재무부가 할 거냐, 뭐 아니면 재무부 연준 뭐 이렇게 행정부랑 뭐 같이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건 되게 긍정적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오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트코인 준비금은 행정명령에 기반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의회에서 법안화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는 좋은 일이긴 그럼요. 하나. 네,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법안 안에 비트코인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만 개 세금으로 사세요. 요 내용이 네. 들어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변경되기도 실질적으로는 좀 되게 복잡한 이슈 힘들다라고 같습니다. 봐야 될 네, 거고요. 네. 저희가 맨날 뭐 마이클 세일러 네. 뭐 이렇게 표 나오는 거 매주 보면서 어떻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오렌지 그 원이 이제 네. 미국의 매도 이런 걸 보여주는 표가 나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오겠죠. 네, 올 거고 그런 생각이 아마 들고요. 지금 이제 각국이 뭘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표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재미있는 높습니다. 세상이 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은 다 디지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지금 실시간 이게 중계하듯이 안 추적이 나오거든요. 되죠. 네. 사실 그거 하려면은 막 블룸버그 터미널 깔고 뭐 돈도 많이 내고 봐야 되는데 비교적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네. 네, 오늘 금요일 산뜻한 금요일에 최윤영 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클래리티 얘기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